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나를 믿어달라고 해서 방 한 칸에서 가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사업하는 일을 1년 만에 찾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도전도 하고 문제 해결력을 갖춘 친구들은, 즉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주는 가정 속에서 자라온 친구들은 20살 때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의 학창 시절을 비춰보면 실패를 했을 때 저 회피를 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가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혼낼 것 같아서요. 그런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의 학원 10개를 운영하고 노빠꾸 학개론, 노빠꾸 학원 경영학개론을 쓴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어릴 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가 중심이고 공부에 집중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영수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압니다. 공부로 승부를 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고1, 고2, 고3을 지내서 성인이 됐는데 역시나 공부로 승부를 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도권에 있는 작은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내 삶을 개척해 나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에 들어가자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학창 시절에 수학은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1등급을 받는 것을 넘어서 저는 고3 때부터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것을 돈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직업이 그냥 가회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키워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경영에 몰입한 결과 지금은 학원 10개가 됐고, 그래도 제가 이길 수 있는 판에서 지금 열심히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와 제 친구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창 시절 내내 그냥 부모님 품에서 학원 다니고, 학원 다녔는데 성적 떨어지면 동원아 이 학원 다녀 해서 이 학원 다니고, 또 성적 떨어지면 아, 안 되겠다 가해 붙이고, 그러니까 뭔가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저의 감정은 그냥 실패자였습니다. 그럼 실패자의 감정에서 성인의 삶을 출발해야 되는데 실패해서 극복하는 법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2살 때는 학벌을 바꾸려고 편입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왜 편입 준비를 하지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좋은 대학교더라고요. 그럼 좋은 대학교로 가서 뭘 할 건데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학창 시절 내내 뭔가 남들이 정해놓은 삶에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 이게 남들과 조금만 틀어지게 방향을 바꾸면 저는 나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인 때 한 7년 정도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너는 전공 살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부모님이 삼성전자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단 한마디의 거절도 없이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들어보니까 진짜 1분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지 않는 공부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학사 경고를 3번 연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적 통보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군대 갔다 와서 갭 이어를 가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가외하는 알바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나를 믿어달라고 해서 방 한 칸에서 가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가르치고 사업하는 일을 1년 만에 찾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이제 도전도 하고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갖춘 친구들은, 즉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주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온 친구들은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그럼 전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그렇게 돈도 많지 않은데 제 친구가 알바를 열심히 해서 한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가더라고요. 저도 세계 여행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여행을 가는 순간부터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자체가 도전인데 그 세계 여행 가면 뭐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 편한데,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도전을 할 줄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영수 외에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도전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20대 때 그 과정을 긴 시간 동안 거쳐야지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어요. 학교 근무를 30년 동안 하셨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이었고 쉽게 말하면 꼰대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허들들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일평생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준 적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기가 생겨서 반장 선거에 나갔고 3년 내내 반장을 했고, 수학도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인데 너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길래 혼자서 열심히 오기로 공부해서 1등급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1등급을 받아도 저희 아버지는
그것조차 잘한다고 얘기 안 하고 다른 과목은 왜 이렇게 망쳤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인정을 받지 않는 삶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돼서 더 증명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재료들이 내 앞에 있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난 성인 때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증명을 할 거야 라는 뭔가 내적인 동기부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저를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방한칸에서 과외를 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매일 요즘 시대에 과외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가 2014년도예요. 아이들이 많을 때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아버지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아버지가 계속 부정함식 보내고 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계속 아버지랑 얘기해야 될까?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절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1년만 그냥 지켜봐 달라고 하고 저는 저희 업계에 약간 선배님들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되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중고 집단을 바꾸고 환경 설정을 바꾸다 보니까 이 불행의 어떠한 우울감의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는 티핑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중고 집단이 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도 많고 성공하신 분들이 학원 업계에 많이 두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나를 찾고 내가 큰 학원으로 또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스스로 중고 집단을 바꾸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수학 시험을 좀 못 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못 쳤어?가 아니고 아이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의 생각이 있겠죠. 되게 단순한 남자애들은 아 몰라 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아 내가 사실 노력 안 했어 엄마 라고 하기도 하고 아 학원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선생님이 잘 안 봐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게임이 좋아서 이번에 좀 못 친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어른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들어주고 그래서 너가 어떻게 다음에 성적을 올리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만의 뭔가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 학원 바꿔줘 라고 하면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학원들을 어머니께서 추천하는 정도지 무조건 여기 다녀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상담해보고 그럼 너 선생님한테 배우면 더 성공할 것 같아? 성장할 것 같아? 이렇게 되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강제로 뭔가 하는 것보다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아이의 멘탈을 기르기도 하고 즉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인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부모님들의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한테 비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즉 아이는 나의 DNA를 받았지만 본인도 하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학창 시절이라 생각하고 그다음 성인이 되기 전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 일을 하고 뭔가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국영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풀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믿지 않으면 아이는 뭔가 도전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계속 옆에서 믿어주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아이에게 정말 멘탈이 단단할 수 있는 성인이 돼서 스스로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전수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학창 시절을 비춰보면 실패를 했을 때 저 회피를 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가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혼낼 것 같아서요. 그런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알바를 할 때 불편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수 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알바를 그만둘 때는 직접 가서 한 몇 개월 전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대체자가 나올 때까지 제가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른처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번 회피했으니까 계속 회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패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한다면 그냥 멘탈은 단단해질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정면 돌파를 하는 교육을 받았으면 저는 그 멘탈이 충분히 어른이 돼서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멘탈도 문제 해결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하는 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못했어? 학원 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학원 어땠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가 PC방 가서 학원을 뺐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거짓말을 했다면 당장 PC방 가는 거 다 알아 라고 하지 말고 계속 유도신문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계속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계속 끄집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아이의 생각을 계속 이제 끄집어내면 아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PC방을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PC방을 갔다는 거는 사실 그 학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놀고 싶다 이런 감정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이 어른들이 정해놓은 세상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나쁜 아이로 인식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옆으로 엇나갈 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어떤 감정들을 어루만지는 말투를 계속하고 아이의 생각을 묻는 과정들의 질문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치동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특수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든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의대를 많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관여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학원도 함부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 실력이 없는 학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잘 관리한 학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학원은 사실 공부에 대한 관여도가 그만큼 되진 않아요. 아이가 만약에 힘들면 아 그래? 힘드니까 너 잠깐 쉬어 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반면에 대치동은 설날 당일까지도 공부를 시키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목적성이 엄청 뚜렷한 곳이기 때문에 그 대치동 학원과 아니면 비학군제 학원의 실력 차이는 마치 프리미어 리그랑 약간 2부 리그, 3부 리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미용실을 청담동에서 다니거든요. 청담동과 청담동 아닌 곳은 엄청나게 달라요.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할 때 일반 미용실들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청담동 같은 경우는 업스타일이라고 해서 방송에 맞는 머리를 하루 종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치동 학원은 정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능에 최적화된 어떤 문제풀이와 교습 방법과 자료들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비학번지 같은 경우는 그 정시, 즉 수능을 치는 비율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정도의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학원 원장님들이 다 잘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향 평준화돼 있는 어떠한 티칭력과 관리력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마케팅을 잘 하고 본인의 컨텐츠를 잘 알리는, 즉 마케팅도 잘하고 브랜딩이 잘 돼 있는 학원이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자체가 비대칭성 정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10번 방문해서 10번 학생들 자녀를 다니게 해서 10번 수업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 고르는 것처럼 옷을 100번 입어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A 학원은 어떻게 수업하는 거지? B 학원은 어떻게 수업하는 거지? 여기서 블로그에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좀 그래도 의문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비대칭성 정보 사업입니다. 근데 반대로 A 학원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학원에 등원해서 마치 학부모님이 직접 이제 수업을 관찰하는 것처럼 블로그를 쓴다면 저는 비대칭성 정보 사업이 정보 사업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핸드폰 제출하는 사진, 뭔가 모델을 써서 올리겠죠? 그리고 숙제를 안 했을 때 뭐라 하는 선생님의 어떤 영상이나 관리하는 모습,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판서로 하는지 아니면 밑에 과외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과외식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판서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실제 방문한 것처럼 블로그를 쓰는 곳이 있다면 저는 학부모님들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이 학원은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셀링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오히려 공유를 한다면, 공개를 한다면 전 그 학원에 일단 쳐다볼 것 같아요. 상담을 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 아이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1분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ADHD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이 아이 케어 가능한가를 여쭤보시면 그 선생님이 이제 표정부터 보시면 돼요. 약간 동공이 지진이 흔들리면 본인 아이를 케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잘 가르치는 학원과 잘 관리하는 학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만약에 동공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명확하게 이런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서 정말 많이 가르쳤는데요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우리 학원이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라고 명확한 답변을 주면 정말 다닐 만한 학원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아이를 문제점을, 성적도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성적이 50점인데 100점 맞춰줄 수 있어요? 보다는 저희 아이가 기존에 어떤 학습지나 이런 위주의 공부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베이스인데 혹시 수학 구멍을 메꿔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기말고사 성적을 올려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만약에 들어왔다, 정말 해결해 줄 것 같다 하면 정말 좋은 학원이라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낼만 합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전에 어떤 학원을 다녔고 어떻게 공부했고 아이의 성향이 어떻고 숙제를 잘 하는지, 잘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에 대한 그 전 학원의 히스토리와 그 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업계에 사실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알바생을 많이 쓰는 곳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옆에서 채점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나를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이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은 대학생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 대학교 중간고사 때 이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못 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강사들, 젊은 강사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5년 이상의 경력직의 강사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누가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담당하게 될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 강사분은 몇 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가요?
높아요. 이런 것들을 뭐 인적 정보 같은 것도 다 명확하게 좀 먼저 물으시는 게 전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중에 믿고 맡겼다가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전기세만 내는 아이로 완전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치동 학부모님들 및 여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사가 되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의사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성인이 돼서 진짜 손흥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사로 규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든 찾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뭔가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게, 그리고 조력을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뭔가 부끄럽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해서 반대로 7년에서 10년 정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훌륭한 조력자가 돼서 정말 유명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쓴 노빠꾸 학원 경영학개론이라는 책은요, 제가 20살 때부터 방문가입부터 시작해서 36살이 된 지금 10개의 학원을 관리하고 100개가 넘는 학원을 컨설팅하면서 겪은 수많은 경영적인 노하우들, 솔직히 말해서 밑바닥 노하우들을 모두 다 녹여낸 책입니다. 저의 16년간의 인사이트를 단 한 권의 책으로 뇌에 넣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